안녕하십니까. 항공서비스과 이미지 메이킹 담당 교수 김연경입니다. 오늘 제 7주차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미지 메이킹에서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사실 승무원의 스킨케어 챕터 5부터 차례대로 나가야 되지만 이번 주부터는 음성 이미지 챕터 11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조금 뒤로 하고 음성 이미지부터 강의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예전에도 여러 분들의 선배님들과 함께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도 차례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기도 하고 음성 이미지부터 해보기도 했었는데 선배님들께서 여러분 음성 이미지를 배우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 이미지부터 다시 땡겨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그 다음 향수, 그리고 네일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성 이미지가 왜 제가 이렇게 앞에 먼저 당겼냐라고 한다면 사실 승무원에 있어서 음성 이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 메이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음성 이미지를 잘 만들어서 면접뿐만이 아니라 승무원이 되었을 때도 올바른 음성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성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인이 가진 목소리는 저마다 다릅니다. 목소리란 사람의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로 어떤 의도를 반영하거나 내세우고 있는 의견이나 주장을 펼치는 매개체입니다. 목소리는 낮은 음성에서부터 점점 높은 목소리로 이행하면서 지성에서 이성으로 변하며 그 중간에 중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음성 이미지는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음성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엘버트 메리비어는 대화 중 드러나는 감정의 38%가 목소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사람의 인상뿐 아니라 대인 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영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이며 현대의 경영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좌우된다 라고 하여 음성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다국적 승객을 대해야 하는 승무원에게 있어 음성 이미지는 서비스 종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항공기에 탑승해서 도착지까지 가는 동안 기내에서 승무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비행기를 타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꿈이 항공 승무원이기 때문에 승무원들의 음성 그리고 기내 방송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승무원 음성이 모두 다르긴 하지만 저마다 신뢰할 수 있는 최선의 목소리를 낸다는 점 아셔야 되고 타고난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가에 따라 궁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친절한 목소리,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 밝고 명쾌한 목소리를 내어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 점검 및 면접관에게 호감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목소리를 앞으로 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 그리고 미소를 담은 목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소리에 미소를 담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 멘트가 아닌 안녕하십니까 라고 미소를 담았을 때 진심으로 친절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소를 담은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소를 담은 목소리와 이어지는 것이 편안하고 친절한 목소리입니다. 편안해야지만 이 미소도 친절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것 잘 아셔야 되겠고 특히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볼륨의 변화가 있는 밝은 목소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음성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볼륨의 변화가 있는 밝은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볼륨의 변화가 있고 밝은 목소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항공사에서도 너무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볼륨으로 계속해서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탑승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목소리보다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탑승권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높낮이 뿐만 아니라 볼륨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기계적으로 들리지 않고 훨씬 더 친절한 목소리, 그리고 내가 정말 인사를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볼륨의 변화가 이때 높낮이가 있는 목소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고 명쾌한 목소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힘없이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는 사실 별 반응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소를 담고 자신감 있고 편안하고 친절하되 볼륨의 변화가 있고 밝고 명쾌해야 된다라는 것 잘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목소리에 반해 개선해야 할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맥 없고 무기력한 목소리. 힘이 없다라면 전달력이 당연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퉁명스러운 목소리. 제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네, 고객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보다, 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이 듣는 이런 기분, 들었을 때의 기분은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거칠고 신 듯한 목소리는 당연히 호감 갈 수 없는 목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너무 단조로운 목소리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뭔가 일자로 볼륨 없이 굉장히 단조롭게 뭔가 감정 없이 말한다라고 한다면 서비스인으로서는 굉장히 고쳐야 되는 음성 이미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목소리의 트렌드가 사실은 예전에는 도레미파솔 해가지고 서비스의 톤이 솔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솔톤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목소리보다는 조금 요즘의 트렌드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약간 저음의 톤이 요즘 서비스 톤에 굉장히 친근하고 편안한 톤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음으로 너무 낮게 깔리는 어두운 목소리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목소리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음의 목소리, 당연하겠죠. 우리 흔히들 콧소리라고 합니다. 이렇다면 약간 뭔가 칭얼거리는 듯한 약간 뭔가 이런 애교 아닌 뭔가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하죠? 뭔가 계속 이렇게 우는 듯한 짜는 듯한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없다라는 것 것을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음조로 신경질적인 목소리는 당연히 상대방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잘 생각하셔서 내 목소리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고 본인 스스로의 목소리에 불만족스럽다. 라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소리가 힘이 없고 작아서 기어 들어간다. 그래서 혹은 상대방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라고 잘 못 듣는 목소리다 라고 하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저와 함께 배워보겠지만 복식 호흡이 아닌 흉식 호흡을 하면서 성대가 아닌 생목을 쓰는 목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이 말을 많이 하게 될 때 목이 쉽게 지치고 아프다. 여기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목소리 톤이 너무 하이톤이거나 너무 로우 톤이다.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높다. 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허스키한 쇳소리가 나며 말끝이 갈라진다. 사실 허스키한 목소리 중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듣기 좋은 매력적인 허스키한 보이스인가, 혹은 듣기 좋지 않은 쇳소리가 나면서 뭔가 끝이 갈라지는 목소리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맑지 않고 탁해서 듣기가 거북하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목소리가 딱딱하고 뭔가 부드럽지 않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콧소리, 코맹맹이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 나는 비강을 많이 써서 비음이 많이 있는 소리를 쓰는 편이다 라고 한다면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뭔가 발표를 하거나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긴장하게 되면 목소리가 떨리거나 말을 많이 더듬는다 라고 한다면 또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목소리가 무거운데 정확한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웅얼웅얼 거리는 듯한
답답한 느낌이다. 마찬가지로 뭔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부정확해서 대화 도중 사람들이 네? 뭐라고요?를 연발한다면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특히 지금 이 경상권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자음이 굉장히 세고 모음과 받침 발음과 이중 모음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발음을 구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에 생동감이 없고 뭔가 밋밋한 느낌이 든다. 라고 하면 체크를 해보시고 말의 속도 또한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다. 너무 빠르면 잘 알아듣지 못하고 뭔가 성급한 느낌이 들겠고 너무 느리다라고 하면 뭔가 계속해서 루즈하고 처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좀 너 빨리 해줄 수 없겠어 라는 피드백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친구가 있다면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색이 드러나는 사투리를 심하게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비음을 많이 쓰는 친구들은 말투가 어린아이 같거나 혹은 약간 툭툭 던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너무 방방 뜨는 느낌이거나 앵앵거리는 느낌이거나 혹은 불친절한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쭉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체크를 해보시고 본인이 4개 이상의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음성 이미지에 신경을 써서 음성 이미지 메이킹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훈련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세. 신뢰가는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세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때 목과 머리의 위치는 발성기관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위나 아래를 향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몸의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긴장 상태가 되어 있으면 올바른 발성을 할 수 없겠죠. 당연히 긴장부터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의 위치는 편안한 자세에서 약간 벌려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3번입니다. 가슴을 펴주셔야 됩니다. 가슴을 펴야지만 사실 호흡이 잘 들어오고 복식까지 꽉 찰 수 있습니다. 가슴이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다면 호흡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만약에 들어왔다 해도 그 호흡을 저장하고 있기가 힘들다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의 시선은 약간 높은 것을 응시하시고 온 몸의 기관이 열려 있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식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호흡 기관을 다 열어주는 것입니다. 코에서부터 입 그리고 쇄골 그 다음 흉식, 횡격막, 그리고 복부까지 모든 기관이 열려있는 느낌을 가지셔야지만 복식호흡의 기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있을 때는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여유, 정신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호흡이 잘 되지 않고 가파르게 된다면 사실 호흡부터 흐트러지면서 목소리에도 굉장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숙여지지도 너무 들지도 않은 15도에서 20도를 주시해 주시면 가장 이상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대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잘 나오게 하는 마사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손을 아래턱을 밀어 뒤로 젖혀주도록 합니다. 사실 이 성대를 충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성대를 올렸다가 내렸다. 턱을 올리는 것이 사실 성대를 늘려준다라는 이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시고 자 2번 목구멍 주위를 좁게 잡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이것은 내가 소리를 내는 기관이 어디인지 천천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목의 소리가 가장 최상단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사실 중간쯤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모든 기관이 성대 기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울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내 소리가 나오는지를 사실 2번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2번을 연습하시면서 소리를 내어서 내 소리가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3번, 목을 옆으로 돌려서 목 옆을 5회 강하게 눌려준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사실 목을 많이 쓰다 보면 여러분 목의 근육도 긴장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장도를 충분히 풀어주기 위해서는 3번의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잘 나오게 하는 마사지법 또한 여러분께서 잘 익히셔서 순서대로 따라해 보시고 많이 연습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성 이미지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복식 호흡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호흡이란 숨을 깊게 충분히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법을 말합니다. 보통 흉식 호흡의 경우 1분에 1620회 정도, 복식 호흡의 경우 510회 정도 숨을 쉰다고 합니다. 복식 호흡법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흉식 호흡법에 비해 횡격막이 더욱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횡격막이라고 한다면 사실 갈비뼈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들이마셨을 때 이 갈비뼈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지만 복식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양쪽 갈비뼈를 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랬을 때 횡격막이 가만히, 들숨을 했을 때 횡격막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횡격막이 늘어날 정도로 호흡이 충분히 들어와야지만 내가 복식으로 호흡을 하면서 발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신호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슴 쪽 공간이 더 넓어지고 폐는 산소를 가득 머금고 마음껏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 너무 무리하게 되면 오히려 몸이 긴장하기 쉽기 때문에 하루 10분 정도씩 연습 후 차츰 시간을 늘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식 호흡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께서도 이미지 메이킹에서 음성 이미지 메이킹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발성이 중요한 부분이다. 노래를 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배에 힘을 준다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복식 호흡이라고 한다면 배가 충분히 호흡이 들어와서 팽창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해를 하실 때 호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배가 들어가야 될까요? 나와야 될까요? 음식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흡이 들어왔을 때, 음식이 들어왔을 때 배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팽창되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쪼그라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쪼그라들어 있을 때에는 소리가 쇳소리나 이런 아까 비강을 쓰는 비음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흉식 호흡보다는 복식 호흡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조금 더 안정된 상태를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 흉식 호흡을 하면 굉장히 짧게, 그리고 1620회 정도 호흡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래서 호흡이 굉장히 짧아지면서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흥분 상태, 긴장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위해서도, 그리고 올바른 서비스 음성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복식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것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식 호흡법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 1. 전신에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2. 양쪽에 깍지를 끼고 단전을 누르면서 아랫배가 불룩 나오도록 코로 깊게 들이마신다. 물론 코로 깊게 들이마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게 되면 물론 발성이 굉장히 잘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호흡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도 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초보인 경우에는 코로 들이셔서 배로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할 때는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뱉으세요 라고 하지만, 자, 우리 말을 할 때 복식 호흡은 입으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으세요 라고를 저는 더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코보다는 내가 입이 편하다라고 한다면 입으로 들숨을 하시고 날숨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에 호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 배에 힘을 주고 잠시 멈춰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머릿속으로 천천히 세어보면서 호흡을 계속 저장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숨을 뱉어서 배를 완전히 수축시키는데 단 숨을 너무 뱉을 때에는 숨이 쏟아져 나오면 안 됩니다. 천천히 내뱉으면서 부드럽게 후 소리를 내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코나 입으로 충분히 배를 팽창시키시고 그 다음에 나가는 숨은 조금씩 뱉으면서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말을 할 때는 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꾸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장에,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배에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배가 숨을 들이셔서 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배가 너무 통통해 보이지는 않을까요? 걱정하실 텐데, 사실 우리가 6강 강의에서 했던 자세만 올바르게 해주신다면 사실 배가 그렇게 많이 나와 보이지는 않습니다. 걱정 않으셔도 되고, 이 배의 중심은 횡령막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연습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훈련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공명음이라고 해서 공명하기라고 합니다.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성도를 통해 후두의 진동이 공명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성도 성대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소리를 낼 때 흔들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손님 여러분과 손님 여러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손님 여러분이 아닌 손님 여러분 해서 명확하게 공명음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음성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는 아나운서 아카데미 이런 곳에서 이 공명음을 하나 만드는데 굉장한 시간 그리고 정성을 들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훈련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자, 평소 입을 다문 채 해서 계속 흔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음을 반복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공명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좋은 목소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명음 연습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호감 가는 목소리 만들기 첫 단계인 복식 호흡에 대한 영상을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식 호흡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지 영상 잘 참고하셔서 복식 호흡을 잘 해주시고 호감 가는 목소리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달콤한 대화를 응원합니다. 남지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좀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 해야 될 부분, 네, 바로 복식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다들 강사님 정말 목소리 너무 좋아지고 싶어요. 좀 긴장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점점점 떨리면서 격양되고 말도 빨라지고, 그리고 이 격양의 끝을 달리다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양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죠. 네, 양소리가 나오게 되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감신경이라는 부분이 자극이 되면서 활성화가 되면서 근육이 부르르르 하고 떨리게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호흡 조절이라는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지만 내가 긴장이 되더라도 나의 이 호흡의 어떤 운동, 호흡의 흐름 자체를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평상시에 잘 훈련을 해야지만 만약에 내가 긴장된 상태가 딱 맞닥뜨려도 훈련된, 내재된 내 몸에 내 근육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호흡이 지금 가빠지고 있네, 조금 천천히 움직여야 되겠다, 말을 할 때는 조금 더 몸속 깊숙이 호흡에 공기를 넣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몸이 기억을 하게끔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은 평상시에 훈련을 내가 해놔야 비상사태에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급하신 분들을 보면요, 대체로 흉식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세요.
이 흉식호흡과 복식호흡 다들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흉식호흡은 숨이 가슴 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깨가 들쑥들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긴장을 하게 되면 흉식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이러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그러나 복식호흡으로 하게 되면 숨을 들이셔서 이 뱃속 아래쪽까지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체가 들썩이지 않고 아래쪽 복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더 많은 공기를 안정감 있게 내 소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우리는 말에 있어서 좋은 소리를 내는 가장 첫 번째 단계에 호흡을 하는 훈련을 평상시에 하는 그 팁들을 알아가게 되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복식 호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라고 했을 때 숨을 먼저 들이셔야겠죠. 근데 숨을 먼저 들이쉴 때 다들 처음에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코로 숨을 들이셔야 되나요? 입으로 들이셔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자, 우선은 결론적으로 알려드리면 바로 코예요. 숨을 들이쉴 때는 입이 아닌 코로 숨을 들이셔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은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 한 3개 정도는 돼요. 근데 가장 큰 이유부터 좀 알려드리면, 우리가 공기를 들이쉴 때 입으로 숨을 들이쉬게 되면 여러분 하다 보면 어때요? 좀 공기가 마르죠. 자, 저와 함께 한번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해보시고,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들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숨을 들이쉬면 되시는데, 자, 입으로 한번 이렇게 들이마시면 여러분 어때요? 일단 그거 상태가 이 목 안에 뭔가 건조해진 느낌이 나시죠? 그리고 하고 기침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즉,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습도 조절이나 온도 조절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힘들게 되는 부분이 있죠. 코로 숨을 들이쉬게 되면 습도와 온도 조절이 코 안에서 한번 걸러지고 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편안한 호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위생적인 면에서도 좋다라는 거예요. 코로 숨을 들이쉬게 되면 코 안에서 그런 위생 상태, 그러니까 뭐 세균이나 먼지나 이러한 것들을 좀 일차적으로 걸러서 몸 안에 들어가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요, 지금부터 코로 숨 들이쉬고 뱉고 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식 호흡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내가 긴장을 하더라도 말이 뚝뚝 끊어지는 현상이 굉장히 완화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어절어절이 끊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스피치 컨설팅을 해드릴 때도 한번 해볼게 하면 긴장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어절어절이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더 전달력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올바른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몸으로 직접 실습도 해보고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피치 훈련은 한마디로 내 몸 안에 있는 근육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 호흡 자체도요, 그냥 언뜻 듣기에는 숨쉬는 운동, 정말 말 그대로 숨쉬기 운동일 수도 있지만 운동이죠. 어쨌든 운동이란 단어가 붙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근육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귀로 들으시는 것보다 저와 한 번이라도 같이 해보시는 게 몸이 기억을 하게끔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네, 대답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복식 호흡을 하실 때는 어디로 숨을 들이신다고요? 네, 바로 코로 숨을 들이쉽니다. 자, 코로 숨을 들이쉬고요. 복식이니까 배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코로 숨 들이셔서 이 뱃속 깊이 공기를 넣어주게 되실 거예요. 자, 코로 숨 들이셨을 때 내 배 쪽에 넣는데, 이 배 쪽에 넣는 느낌 자체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배꼽 그 더 아래 단전 쪽까지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서 훅 넣는다 라는 생각을 가져주십니다. 자, 거기에서는 몇 가지 상상력이 또 필요한데요. 내 몸 안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상상력을 같이 발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상상력과 함께 내 몸 안에 풍선이 있고, 그리고 튜브를 하나 꼈고 코로 숨들이셔서 그 튜브와 풍선을 빵빵하게 넣어줘야겠다, 채워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숨을 들이실 때는 코로 숨들이셔가지고 배 안에 넣어봅니다. 넣어볼게요. 자, 5초 동안에 맞춰서 넣어볼게요. 자, 코로 숨들이십니다. 시작. 1, 2, 3, 4, 5. 자, 지금 배꼽 아래까지 지금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찬 상태세요. 자, 참으실 거예요. 조금만 더. 1, 2, 3 참고 뱉으실 때는 입으로 뱉으실게요. 시작. 자,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1단계만 지금 한번 한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복식 호흡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훈련법 자체는. 자, 우선은 지금 여러분이 코로 숨 들이쉬고 입으로 뱉으셨어요. 우리가 이 과정 안에서 훈련을 할 때 몇 가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로만 움직여야 될까요? 호흡해야 될까요? 네, 바로 배만 육안으로 봤을 때 왔다 갔다 해야지 상체, 어깨가 들쑥들쑥하면 안 되겠죠. 자, 어깨가 할 때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는 상체로 지금 흉식 호흡이 좀 많이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할 때는 상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체를 움직이지 않고 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몸을 내가 못 믿겠다. 그래서 상체 못 올라가게끔 하고 싶다 하신다면 일단은 손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양손을 손 머리 위로 put your hands up 해주십니다. 자, 올리신 상태에서 호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가 잘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손을 들으셨을 때 가끔씩 이렇게 화난 어깨 되는 분들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올라가지 않게끔 이 양쪽 승모근 있는 쪽을 한번 뚝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드신 상태에서 두 팔을 드신 상태에서 호흡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코로 숨 들이시면 배만 볼록하게 나오게 돼요. 어깨가 들쑥들쑥하지 않죠. 자, 그리고 입으로 뱉어주십니다. 후. 자, 손 내려주시고, 두 번째 방법은요, 두 팔을 이렇게 뒤쪽으로, 네, 등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왜? 두 팔을 등으로 가서 우리 요가 자세 같은 거 있죠? 두 팔을 등 뒤로 돌려서 양쪽 그 팔꿈치를 잡아주시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또 호흡을 하시면 또 잘 안 올라가요. 네, 어깨가 또 잘 안 올라가죠? 그리고 숨 참았다가 후 하고 뱉어주시는 요 방법, 요거 한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난 좀 액티비티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벽에 서서 할 수 있는 훈련법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벽에 딱 그렇게 서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뒤쪽에 그 날개뼈가 살짝 벽에 달랑 말랑 하는 정도의 느낌 있죠. 그 정도로만 이렇게 쓰셔가지고 호흡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어깨가 올라간다 그러면 날개뼈도 올라가는 그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면 다시 자세를 잡아주시고 배로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중에 또 하나, 공기를 뱉으실 때 방법이에요. 이 부분은 보통은 코로 공기를 숨 들이셨다가 숨 참았다가 입으로 뱉을 때 이렇게 후 하고 끝, 이렇게만 호흡을 하시면 호흡의 훈련은 정말 긴 기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시간이 막 여유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굉장히 바쁜 일상생활 속에 시간 쪼개져서 이거를 하시는 걸 텐데, 제가 지금까지 아나운서도 하고 이제 강연도 나가고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빠른 팁, 숨을 뱉으실 때 그냥 후가 아니라 츠 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떤 소리? 츠라는 소리. 치라는 소리를 할 때 입으로만 또 내는 게 아니라 배꼽 단전에 살짝 힘을 주면서 우리 치 하는 느낌 있죠? 여러분 그 왜 이소령 씨가 하죠? 그 느낌이에요. 그냥 치 이렇게 굳이 글자로 하면 치인데 그냥 치가 아니라 우리 치
하는 느낌이죠. 자, 그 느낌을 가지시면서 를 해주시는데, 그럴 때 배꼽을 등 쪽으로 밀어준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공기를 뱉어주시는 거예요. 자, 공기를 뱉어주실 때 또 하나의 포인트, 마밤. BGM을 아직 깔 줄을 몰라서 제가 그냥 셀프로 합니다. 자,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끝까지 내 배 안에 있는 공기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나올 때까지 쥐어짠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왜 끝까지 쥐어짜야 되냐면, 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일단 해볼게요. 자, 그 느낌을 제가 느끼게끔 해드릴게요. 우선은 코로 먼저 숨을 들이실 겁니다. 자, 들이실 때 근데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어깨로 드는 것도 조금 계속 들고 있으면 팔 아플 것 같고 뒤로도 못 하겠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방법.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이렇게 배에다가 손을 대세요. 자, 그리고 내 가슴이 올라가지 않도록 느끼면서 코로 먼저 숨 들이십니다. 이낼 숨 들이실게요. 1, 배 볼록, 2, 3, 4, 5 할 때 내 배지 빵빵하신 상태. 자, 숨 참고 5, 4, 3, 2, 1 하고 입으로 뱉으세요. 치하고 시작. 자, 끝까지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내뱉어 보세요. 자, 어느 정도 하고 뱉을 때요, 마지막까지 쥐어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이때 어때요, 여러분? 그 느낌 안에 내 배가 굉장히 단단한 느낌 드시나요? 할 때 안쪽에 이렇게 내측 근육, 배 안에 있는 근육이 뭔가 강한 조임 현상 같은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럴 때, 그때 내가 말할 때 쓰는 안에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의 힘들이 강해집니다. 네. 그때가 바로 말할 때 사용하는 근육이 조금씩 강화되고 생성되는 포인트예요. 자, 그냥 이 복식 호흡을 편하게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 명상 호흡 쪽으로 가니까, 또 우린 지금 말을 하기 위한 호흡이니까 좀 안에 쥐어 짜주셔야 돼요. 이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 짤 때 말할 때 사용하는 근육들이 안에서 강해집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큰 소리를 내기를 해야 되실 때, 큰 소리라고 하면 뭐 큰 소리 막 너무 크게 이것뿐만 아니라 발표나 중요한 면접이나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강조를 해야 될 때도요, 이 배 쪽에 안쪽에 힘들이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만약에 안쪽에서 받쳐주지 않으시면 안에 힘이 없죠. 내 목소리를 받쳐줄 힘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힘을 자꾸 주게 돼요? 네, 바로 목에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목에 힘을 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을 하게 되면 배 쪽에서 받쳐주는 힘이 배 안에서 받쳐주는 힘이 많지 않게 되면 우리가 뭔가 강조를 하고 싶을 때 힘이 안에가 없으니까 당연히 몸이 어디로 가려고 해요? 목으로 가려고 그래요. 목으로. 그래서 목에 힘을 가득 주게 되고, 예를 들어 저희 제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강조하고 싶어요. 목에 힘을 주니까 저희 제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목에 힘을 주게 돼요. 자, 그러나 안쪽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게 되면 저희 제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할 때도 목으로 힘주면 두 가지 이렇게 돼요. 깜짝 놀라셨죠? 자, 그렇지만 안쪽 힘으로 받쳐주게 되고 목에 힘을 빼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안쪽 배에 힘을 줬을 때 목에 힘을 주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안쪽에 받쳐주는 힘을 길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식 호흡을 다시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코로 숨 들이셔서 상체 움직이지 않게끔 포인트 잡아주시고 내 배에다가 가득해서 빵빵하게 넣어주세요. 그때는 어떤 상상? 네, 풍선이나 튜브를 끼고 있다라는 상상 같이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뱉으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 라는 소리에 함께 뱉어주시는데 끝까지 쥐어 짜듯이 해주신다.
자, 그것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자, 우선 그러면 복식호흡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 먼저 숨 들이쉴 거예요.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 준비해 주시고, 나 상체 너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신다면 두 팔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로 숨 들이쉴게요. 인을 시작. 배만 볼록한 상태세요. 배에다가 공기 가득 넣으셨죠? 숨 참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 뱉어보겠습니다. 자, 숨 참으셨으면 입으로 뱉을게요. 시작. 계속해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셔야 돼요. 네, 더 나올 수 있는데, 자, 하다 보면 까지 가죠. 까지 쥐어 짜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복식 호흡은 하나 마스터 해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꾸준히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근육이기 때문에 했다가 안 했다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평상시에 훈련을 해 두셔야 내가 진짜 긴장된 상태에서도 흉식으로 들쑥들쑥 하지 않고 안전한 복식 호흡으로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실 때는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공기를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로 숨 들이쉬고 뱉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네, 어색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훈련할 때만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하시고 직접 스피치 하실 때는 단전의 살짝의 힘점 자체가 목이 아니라 배 쪽으로만 좀 내려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죠.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시고 복식 훈련은 하루에 최소한 3번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생각나실 때마다 해주시면 더 좋겠죠? 네. 뭐든 꾸준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복식호흡 꾸준히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호감 가고 좋은 목소리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훈련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신 다음에 저와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호감 가는 목소리 만들기 첫 단계인 복식호흡 영상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연습을 잘 해주시고 발음이 좋아지는 법 영상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발성 연습과 발음 연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발음 좋아지는 법에 대한 영상을 잘 익혀두시는 것도 다음 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달콤한 대화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지훈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우리가 어떤 스피치를 하기 전에 뭔가 준비 운동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준비 운동을 어떻게 하면 내가 스피치 하기 전에 좀 도움을 바로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스피치, 보이스 트레이닝 이런 것 또한 여러분 근육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죠. 내 몸 안에 있는 근육을 가지고 내가 스피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도 근육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쭉쭉쭉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도 스트레칭의 준비 운동을 해주신다면 내가 5개 정도 할 걸 한 10개 정도로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알려드릴 그 준비 운동은요, 바로 3가지가 있습니다. 어디 부분이냐. 우선은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가 어디에서 나오죠? 가장 성대라는 근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리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성대를 어떻게 하면 준비 운동을 시켜줄까?
네, 성대 마사지에 관련된 부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말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입술과 혀를 우리가 얼마나 유연성 있게 잘 풀어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더 우리가 발음이나 아니면 입의 움직임, 입안의 공간 이런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로 입술부터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입술을 풀어주는 작업이에요. 말씀을 하실 때 생각보다 입술을 많이 안 움직이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소위 말해서 복화술 수준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크게 입술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사실상 전달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입술을 불필요하게 많이 움직일 필요가 있겠어? 하신다면 아니에요. 입술을 많이 움직여 주셔야 훨씬 더 입안의 공간의 확보라던가 발음 부분도 훨씬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입술을 많이 움직여 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입술이 뻣뻣하면 안 되겠죠? 뭔가 스무스하게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입술 준비 운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가 사용한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거를 추천드릴게요. 우선은 입술을 힘을 빼주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셨나요? 다시 한 번 더 저와 함께 입술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힘 빼주시고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 자, 이렇게 입술을 두두두두두두두두 떨리게끔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입술에 힘을 주시면요, 푹푹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침이 아밀라제가 나가게 되겠죠. 자, 너무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털어주시는데, 아무래도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세요. 두 번째 손가락을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입술 양쪽 끝에다가 살짝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되는 느낌 나면 다시 손 떼셔서 대시면 이제 어느 정도 된다 하신다면 손을 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좀 잘 되시나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신다면 언제까지냐? 이거를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입술이 간질간질 하는 그 순간이 와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입술이 간질간질 돼요. 그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때까지. 네, 그때까지 이렇게 입술을 털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술 털기다. 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혀예요. 혀를 풀어주시는 건데, 혀를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혀가 정확한 조음점, 즉 입천장의 어느 위치에다가 이렇게 딱딱딱딱 글자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위치를 찾느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혀가 잘 움직여 줘야겠죠. 내 입안에서 이렇게 혀가 게을러 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떠 있으면 뭐 혀 짧은 소리가 난다라던가 아니면 동굴 같은 그냥 웅얼웅얼 거리는 그러한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혀를 풀어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아르르르르르를 우리가 해주시는 건데, 자,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르르르르르 이런 식으로 혀를 계속 입안에서 굴려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아르르르르르르.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아르르르르르 혀를 힘을 빼주시고 아르르르 했는데 나 잘 안 돼요. 자꾸 아르르르르 이렇게 된다. 그분은 혀에 살찌신 분입니다. 아, 내 혀가 살쪘구나. 내지는 내 혀가 게을렀구나. 많이 움직여주지 않았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혀에 힘을 빼주시고요.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잘 되세요. 이게 무슨 마치 장기처럼 아르르르르 이렇게 계속해서 호흡이 닿는 한 계속 굴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수분들이 무대를 올라가기 전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하고 아르르르 막 이렇게 막 몸을 푸는 작업들이 가끔씩 TV에 나오죠. 그 방법이 그냥 이렇게 보여지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중요한 발표 자리나 중요한 미팅이 있으시다면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하면서 호흡도 뱉어보시고 아르르르 하면서 혀를 같이 풀어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성대 스트레칭이에요. 네, 성대 마사지인데 여러분 성대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성대는 바로 우리가 얼굴 라인과 그 다음에 이 목이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 사이 부분 정도에 여기에 이제 있어요. 보통 성대 어디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 후두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는 후두고요. 우리가 성대라는 근육 여기 안쪽에 있어요. 여기 안쪽에. 그래서 요 아이를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왜냐? 왜 여기를 마사지 해줘야 돼요? 성대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근육을 수축되고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이 마사지를 통해서 이완시켜 줄 거예요. 그래야지만 목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거를 조금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대를 딱 잡아봅니다. 근데 이게 성대가 맞나요? 라고 궁금하시다면 자, 손으로 목 이쪽 안쪽 부분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소리를 아 하고 한번 내보실 때 서서히 살짝 압박을 해보시는 거예요. 소리가 얇아지죠? 다시 한번 더 힘 빼신 상태에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조여볼게요. 이렇게 눌리죠? 눌리면 지금 인위적으로 밖에서 우리가 성대를 조여줬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눌려서 나가니까 당연히 소리도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여기가 대략 성대 위치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를 잡고 이제 마사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목은 완전히 힘을 빼주십니다. 긴장을 가득하고 있으시면 더 힘드시기 때문에 본인을 믿고 힘을 빼주세요. 자, 힘 빼주시고 큰 원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 방향으로도 또 왼쪽으로 큰 원을 그리면서 성대를 움직여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 성대를 우리가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엄지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내 목에 있는 성대를 딱 잡았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틱톡 틱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엄지를 가지고 왼쪽으로 쭉 밀어주셨다가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반대 방향으로 쭉 가로로 밀어주시는 거죠. 가로로 오른쪽, 가로로 왼쪽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몇 번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면서 이 성대 근육을 풀어 주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쪼물쪼물 이렇게 만져 주시면서 성대를 이완시켜 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편안해지겠죠? 자, 이렇게 스피치를 하시기 전에 입술과 혀와 성대를 풀어주시면 훨씬 더 말할 때 내 몸에 있는 기관을 이완시키고 말하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목소리가 편안하게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저에게 언제나 힘을 준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모든 영상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과제 관련해서 공지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1, 5대 접객 영어 동영상 과제입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문의를 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복 다 받으셨죠? 그래서 과복을 입고 영상을 촬영해야 되는지 혹은 조금 단정한 옷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이번 과제는 복장으로 하겠습니다. 자유복장으로 하되 여러분께서 저는 자유복장보다는 과복이 편합니다 라고 한다면 과복 괜찮습니다. 너무 편하지 않은 그리고 조금 정리되어 있는 단정한 복장이라면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단 뭔가 비용을 발생시켜서 복장을 구매해서 이 영상을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정한 옷차림으로 영상 촬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 2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 광고 시청 후 소감 쓰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첫 과제를 내주었을 때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제가 정확한 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필기를 한 친구들도 있었고 깔끔하게 워드로 쳐서 정리해서 파일로 올려준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부터는 여러분 시청 후 소감 쓰기라는 것은 정확하게 워드를 깔끔하게 치셔서 정리 잘 해주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제가 공지할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메일을 받는지 안 받는지 계속해서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마감일까지 정해놓고 마감일 다음에 일괄적으로 모든 과제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지 혹은 제 과제가 잘 전달되지 않았는지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충분히 명확하게 여러분들 과제 제출해 주신 것들 정확하게 잘 체크해서 점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